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점입 가경입니다. 합의를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도 박나래 씨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과 한마디 없이 노래방에 가자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래 저 사진 나 저거 보고 완전 저 뭐지? 아, 이거 다 있구나.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 어머 취한 거예요. 내가 취하면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안 가겠다고. 술이 취하면은 막 떡볶이를 손으로 알지. 보는 거. 꼭 손으로 먹어, 술 취하면. 동엽 시인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래야, 네가 웃길 사람은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카메라 너머에 있는 시청자야. 거기에 취해 있지 마. 생각해보면 그게 다가 아닌데 내가 그때 너무 취했을 때였어. 나래가 취하는 모습 보이니까 다들 점점 야, 이제 그만 이제. 그럴 거면은 나를 부르지 말았어.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사건과 직접적인 영상은 아닙니다만 매니저들은 일관되게 박나래 씨의 음주 습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합의하자고 부른 날에도 박나래 씨가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가자. 이게 지금 녹취가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인 거죠. 지금 전 매니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합의라는 건 이성적인 판단 하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이성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시점도 중요한데 지금 시간대가 새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새벽 시간대에 음주 상태에서 그리고 노래방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박나래 씨를 향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세질 가능성이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녹취록 가지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공개가 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박나래 씨가 지금 1차 입장문 그리고 2차 입장문을 SNS를 통해서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을 낼 때마다 논란이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사 혐오 논란이 커지면서 조만간에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주사 혐오 논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장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입장문이 나온다면 이 입장문의 팩트 체크가 된 이후에 관련해서 녹취록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날 녹취록을 공개하면은 누가 봐도 박나래 씨 말은 거짓말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 유튜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 단순하게 상해 폭행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굉장히 강대강으로 갔다. 근데 주사 임모 사태가 터진 이후에 박나래 씨가 한 발 물러서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경 박나래 씨가 매니저 S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만나자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새벽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매니저 S씨는 홀로 이태원에 있는 박나래 씨의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시각은 새벽 3시였습니다. 갔더니 현장에는 박나래 씨를 비롯한 관계자 2명이 함께 있었다. S씨 입장에서는 합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박나래 씨는 인간적인 부분, 감정 해소와 사과 이 부분에 중점을 뒀다. 눈물까지 흘리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오갔다. 결과적으로 양측 간에 큰 소득 없이 대화가 마무리됐다. 전 매니저 측은 추가 폭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터질 게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0개 중에 1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실 주사 임모 이후에 또 불법 의료와 관련된 의혹이 하나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관련 폭로 중에 하나가 링거 이모와 관련된 폭로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예. 2023년 7월에 이 여름에 지방으로 촬영을 갔는데 이때 촬영장 근처에 호텔에서 링거 이모를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링거 이모라는 사람이 매니저들이 봤을 때 의료진으로 보이지 않는 차림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료비와 관련해서 가격을 흥정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도 냈다고 하는데 예. 사실
정말 의료진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왕진에 대한 어떤 가격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흥정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와 관련돼서도 뭐 녹취라든지 아니면 이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일부 또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박나래 씨가 지난 8일 발표했던 SNS 입장문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입장문이 오해와 불신을 매니저들 만나서 풀었다라는 내용이고 모든 게 본인 불찰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숙하겠다라는 취지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읽히는 그런 내용의 SNS 입장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관련 논란의 녹취록이 불거진다면, 공개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이 녹취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까 보셨던 뭐 유튜버가 얘기했던 내용, 그러니까 매니저들의 입장이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면 박나래 씨의 SNS 입장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가장 비난하고 비판하는 지점이 유명인의 거짓말이거든요. 박나래 씨를 향한 거짓말,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만약 거짓말을 한 SNS 입장문이라면 논란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나래 씨 아직 입장 내지 않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이슈 법적인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요, 이제 민사적으로 갔었어요. 12월 3일에 그 부동산에서 가압류를 했는데 그런데 아마 그 양측의 그 입장이 조정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12월 5일에 그 매니저들이 박나래 상대로 해가지고 예. 특수상해, 횡령,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죄 등을 걸었는데 그때 아마 이야기를 잘했으면 좋았겠는데 박나래 씨 측에서 강하게 나왔어요. 맞고소를 했거든요. 그게 그 맞고소 내용은 뭐였냐면 공갈 미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 측에서 더 화가 나가지고 12월 8일에 더 큰 것들을 또 추가 고소를 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예요. 이거는 향정신성 그 위반, 그 약물을 복용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의료법 외에 약사법 위반죄,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그 다음에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죄 이런 것들로 지금 자꾸 일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박나래 씨가 원래 저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소속돼 있었는데 그런데 작년 9월에 독립했었단 말이죠. 독립한 다음에 자신이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운 건데 그러니까 그 회사에는요 매니저가 딱 둘밖에 없었고 예. 그 매니저 2명이서 1년 그 3개월 동안에 박나래 씨의 모든 일정을 다 간수를 갖다가 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심지어 26시간 연속으로 일했던 그런 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은 박나래 씨가 하루 종일 24시간 그렇죠.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니저 측에서는 지금까지 폭로한 게 10%도 안 된다. 그런 100분의 1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전개가 될까 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을 의료인이라고 주장했던 주사 이모의 정체 속눈썹 시술 담당자였다는 폭로도 나왔는데 이분이 주위의 연예인들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던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무슨 의대 교수다. 내몽고 바오강 의대 대학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실제로 그녀가 본인을 의사 혹은 의료인으로 지속적으로 지휘한테 소개를 하면서 다수의 연예인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예인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지금 확인한 사진만 10명이 넘어요. 마치 성형외과 전문가, 성형외과 병원장, 비만 클리닉 대표, 의료인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유사한 일을 했어요. 유사한 일을. 서울 인근 피부 클리닉에서 속눈썹 붙이는 시술을 담당자였다. 기가 막혔나 봐요. 화술도 좋고 또 속눈썹 붙이는 그 시술이 또 기가 막혔대요. 온유 씨가 주사 이모한테 사인해 준 게 나와가지고 연관됐었는데 입장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지인의 소개로 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강남구 신사동의 병원을 처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주사를 맞거나 링거를 맞았다는 건 아니고요. 단순한 피부 관리 차원에서 이 병원을 찾았다라는 목소리를 낸 거고요. 그리고 그 진료에 대한 고마움으로 사인 CD를 줬다는 게 지금 온유 씨 측 입장문이었습니다. 이 방문 목적이 단순 피부 관리였다. 그러면
키 씨는 입장 나왔습니까? 지금 키 씨가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미국 투어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투어 중이라 하더라도 사실 연예인이 직접 입장문을 내지는 않죠. 보통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문이 나오기 마련인데 키의 소속사가 바로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근데 SM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는데 논란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건 12월이면 각 방송사마다 이 어떤 연기대상이라든지 연예대상 시상식이 상당히 많잖아요. 키 같은 경우 MBC 연예대상 지금 MC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오랫동안 출연했던 이 고정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예. 나 혼자 산다가 워낙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나름의 팬덤이 있습니다. 이 팬덤에서 연예대상 MC라면 지금 입장이 어떤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명을 낸 상황입니다.